안녕하세요.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입니다. 사람이든 제품이든 이름이 알려지면 팬이 생기기 마련인데요. 팬들의 사랑을 먹고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호날두 이름 하나만 보고 경기를 예매한 사람들 앞에서 출전하지 않는 호날두나 철석같이 군대 가겠다고 약속해놓고 미국으로 도망간 스티브 유를 소개시켜드린 적도 있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팬들의 사랑을 너무 당연히 생각하고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번엔 이런 식으로 팬 뒤통수 거하게 때렸다고 논란이 되었던 사건들을 모아봤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달빛 천사 펀딩 사건입니다. 달빛 천사는 만월을 찾아서라는 원제목을 가진 성대 종양에 걸려 수명이 1년밖에 안 남은 소녀가 츤데레 사신 콤비의 도움으로 가수가 되는 판타지 애니메이션인데요. 원작의 내용이 가수 성공기이다 보니 좋은 노래들이 굉장히 많았고 노래들의 인기도 엄청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달빛 천사의 노래만 들어도 옛 추억에 젖는 분들도 많았는데요. 2019년 이화여대의 축제에서 달빛 천사의 성우가 삽입곡을 불렀고 반응이 좋자 아예 펀딩을 통한 달빛 천사 국내 정식 OST 발매를 결정합니다. 원곡의 커버 라이센스 비용이 곡당 200만원 정도이기에 어느 정도 펀딩을 통해 비용을 충당하는 건 당연하게 여겨졌고 달빛 천사의 잠재되어 있던 팬들은 이에 열광했으며 굉장히 많은 돈이 모이게 되는데요. 하루 만에 4억을 돌파하더니 총 7만여 명의 인원이 총 26억 원이라는 염따 뺨치는 금액을 모아줍니다. 그러면서 처음엔 3곡을 정식 발매한 USB 앨범이 리워드였지만 수록곡도 6곡으로 늘어나고 스페셜 트랙으로 성우들의 보이스 메시지와 모닝콜도 넣고 부클릭 같은 소책자를 함께 주는 것으로 업그레이드 되었는데요. 여기까지는 정말 좋았지만 실제로 음원이 발매가 되자 여러가지 논란이 됩니다. 우선 펀딩 당시에 앨범 시야는 달빛 천사의 달 이미지와 함께 풀문이라고 쓰여있는 이미지였지만 실제로는 성우의 얼굴이 큼지막히 박혀있는 패키지로 바뀌어 있었던 건데요. 보통의 애니 OST 앨범들을 보면 이런 식으로 주인공의 그림이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많지만 달빛 천사는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애니메이션의 OST가 아니라 그냥 여자 가수의 개인 앨범인 것처럼 보였고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자 주인공 캐릭터에 대한 판권을 살 수가 없어서 이미지를 사용할 수 없었다고 밝힙니다. 달빛 천사라는 명칭을 제목으로 쓰게 되면 원 제작사와 수익을 공유해야 했기에 쓰지 않았고 차라리 그 돈을 음원과 굿즈의 퀄리티에 투자하는 게 나았다고 판단하였다는 해명까지 하는데요. 하지만 그렇게 해명하기엔 너무 26억이 모였습니다. 그렇게 달빛 천사를 달빛 천사라고 부르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고 펀딩한 사람들에게 실물 앨범이 도착하기도 전에 벅스와 지니 같은 음원 사이트의 음원을 풀어버리면서 또 논란이 되었고 게다가 펀딩으로 쓰인 26억 원의 일부를 성우 개인 콘서트에까지 사용하면서 펀딩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무단 활용하여 콘서트 홍보 문자를 보내 다시 한번 더 논란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크게 항의한 약 7천여 명에게 환불을 해줬으며 콘서트 홍보 문자 역시도 경고를 받은 후 모든 후원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였다고 공지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펀딩을 하고 리워드를 제공한 후 남는 금액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고 이에 대해서 여러가지 법률적인 토론도 있었으며 큰 틀 안에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수도 있을 텐데요. 적어도 달빛 천사 정식 OST라는 이름으로 펀딩을 진행했다면 앨범 제목에 아무리 돈이 많이 들어가도 달빛 천사라는 이름은 들어가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원 저작자에게 수입을 나눠주기 싫다는 이유로 라이센스를 획득하지 않고 온전히 달빛 천사 정식 OST 발매라는 이름 하나만 보고 3만원이 넘는 금액을 후원한 사람들의 돈을 성우 개인의 리메이크 앨범과 콘서트에 사용한 케이스로 기록되어 버립니다. 그냥 차라리 성우의 개인 리메이크 앨범 제작을 제목으로 펀딩을 시작했더라면 좋았을 텐데요. 2013년에 같은 성우가 개인 앨범을 낸다고 진행했던 펀딩은 1200만원만 모였던 기록이 있는 것을 보면 달빛 천사 정식 OST라는 이름을 뺐다면 26억이 모였을지 의문입니다. 이와 비슷한 글로벌 케이스가 있었는데요. 다음은 마이티 넘버 9의 이나훈의 케이지입니다. 이나훈의 케이지는 롱맨 시리즈를 만든 사람인데요. 그가 캡콤을 퇴사하고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팬들에게 롱맨 시리즈를 만들어달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며 2013년 크라우드 펀딩을 통하여 게임 제작 모금을 받습니다.
이렇게 컨셉 아트 등을 보여주면서 약 40만 달러, 한화로 50억에 가까운 모금을 받는데요. 이후로도 20만 달러를 더 모금받은 그는 2015년 4월에 발매를 하겠다고 하였지만 9월로 미루어지고 2016년 상반기로 또 미루더니 결국 2016년 6월에 발매가 됩니다. 게임이 발매되기 전만 해도 게이머들은 게임을 기다리며 이나운의 케이지를 내보낸 캡콤을 까면서 일치 단결된 모습을 보였고, 중간중간 나오는 개발 중인 게임의 모습이 뭔가 퀄리티가 낮아 보였지만 사람들은 개발 중이니까 발매할 때는 좋아져 있겠지 라는 생각으로 정신승리를 했었는데요. 게임 발매 후 여론은 급반전을 맞습니다. 게임의 퀄리티가 처참할 정도로 수준이 낮았던 건데요. 저도 PSN 무료 게임으로 받아서 15분 정도 플레이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냥 딱 20년 전 게임 느낌으로 처음 펀딩을 시작할 때 공개했던 컨셉 그래픽보다 훨씬 퀄리티가 떨어지고 재미도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유저 평점 3점대의 최악의 게임이 되어버렸는데요. 게다가 후원자들 대다수가 게임이 출시된 지 6개월이 지나도 게임 패키지를 받지도 못해 집단 소송까지 들어갔고, 겨우겨우 받은 패키지의 퀄리티 역시도 중국산 짝퉁 게임 느낌이라 활용 점정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후로 캡콤에서 나온 게임들은 굉장히 좋은 퀄리티로 나와서 캡콤을 까고 마이티 넘버 9을 찬양하던 사람들은 다들 어디론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다음은 강성훈입니다. 강성훈은 90년대를 장식했던 잭스키스의 멤버인데요. 잭스키스 해체 후에도 병력 특례 비리와 9억을 빌리고 갚지 않은 사기 사건 등으로 이미지가 완전히 지하로 들어갔고, 아예 MBC 출연 금지 명단에 등록이 됩니다. 그리고 2016년 토토가 잭스키스 편을 위해 무한도전에서는 그의 출연 금지 해제를 요청하였고, MBC는 이를 받아들여 강성훈은 출연을 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잭스키스는 물론이고 강성훈 역시도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게 착실히 살아가는 줄 알았던 그에게 팬들이 그를 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하는 일이 발생하는데요. 2017년은 잭스키스 데뷔 20주년으로 강성훈의 개인 팬클럽에서는 20주년 기념 영상회를 열고 잭스키스 팬클럽 이름으로 기부를 하겠다며 팬들의 기부를 받습니다. 10만원 이상 기부한 팬들에게는 DVD 특전까지 주겠다고 하였고, 팬들은 1억 원 이상의 돈을 모아서 전달하는데요. 하지만 기부에 대한 소식은 들리지 않았고 DVD 역시도 주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왜 약속을 지키지 않냐고 추궁하자 팬클럽에서는 거래 내역서 한 장을 공개하는데요. 현수막으로 600만원을 쓰고 비디오 변환에도 600을 쓰는 등 뭔가 초월적인 가격의 거래 내역서가 공개된 것입니다. 게다가 청담 CGV 하루 대관료로 6천만원이 쓰여 있었는데요. 더 나아가 강성훈의 솔로 콘서트 광고를 택시 300대에 부착하겠다면서 2천만원을 팬들에게 모았는데, 중랑구에 정차한 택시 12대에만 광고가 있었고, 이 택시들은 운행도 하지 않았으며 250만원만 받았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팬들이 기부를 하면 증빙 없이 지출하고 의문의 거래 내역서를 공개하는 일들이 잦자 팬들이 당연히 문제를 제기했고, 결국 강성훈은 자필로 입장문을 쓰는데요. 팬들과 함께했던 순간만큼은 진심이고 너무 소중했다고 하는 등 굉장히 감성적으로 썼지만, 그 어떤 해명도 담겨있지 않은 채 그저 전부 사실이 아니고 바로잡아 진실을 알려준다는 이야기만 쓰여 있었고, 일이 마무리되는 대로 팬클럽의 모든 스텝은 사퇴 처리하겠다고 밝히기도 합니다. 그런데 팬클럽의 대표는 강성훈의 여자친구의 오빠로 중랑구에서 순댓국집을 운영하던 사람이었고, 이 대표는 오히려 실화탐사대를 통해 실질적 운영은 여동생과 강성훈이 한다며 둘은 동거하는 사실혼 관계라는 폭로까지 합니다. 심지어 스텝도 없이 모든 팬클럽 운영을 여자친구와 강성훈 단 둘이서 했다고까지 하는데요. 게다가 팬이 선물한 한정판 루이비통 강아지 목줄 등이 강성훈의 여자친구 번호로 중고나라에 올라간 것으로 보도가 나오면서, 강성훈은 그분과 모든 관계를 정리하면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물건들을 정리했고, 처분하는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으며 본인도 기사를 통해 알게 되었다고 설명하기까지 합니다. 모든 의혹이 지속되자 결국 팬덤에서는 강성훈 퇴출 운동이 벌어졌고, YG에선 그와의 전속 계약을 해지하여 잭스키스에서 퇴출되었으며 2019년에 솔로 앨범으로 컴백하지만 컴백한지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팬이라는 이름으로 대가 없는 사랑을 주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요. 이런 식의 뒤통수는 안 맞았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였습니다.